이번 올림픽에서 이탈리아가 진 이유는 경기장이 아니라 밥상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과장으로 들리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올림픽 현장을 취재한 기자로서 밥 한 끼가 올림픽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은 솔직히 웃기게 들렸습니다. 메달은 기술로 따는 것이고 기록은 훈련으로 만드는 것이며 승부는 경기장에서 갈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2026년 밀라노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화려한 개막식,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 그래미 수상자의 공연,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제 귀에 먼저 들린 것은 환호가 아니라 쇠를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절단기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음, 콘크리트가 깨지는 둔탁한 진동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경기장 입구로 들어가는 관중 동선 바로 옆으로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개막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곳곳에 위험 표시 테이프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 사이로 공사 자재가 실린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역대급 관심 없는 올림픽이라는 별명이 붙은 2026년 밀라노의 민낯이었습니다. 선수촌에 도둑이 들어 여권과 장비가 사라졌고 노로바이러스가 퍼져 수십 명이 격리됐으며 셔틀버스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40분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흔들리는 건 기록이 아니라 선수의 몸이다. 그런데 이올란의 한복판에서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가 이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추위, 다른 표정. 이상한 점은 셔틀버스 안에서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버스. 창밖으로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펼쳐지고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차가운 공기, 끝없이 이어지는 설산, 구불구불한 산악도로. 조건은 모든 선수에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고개를 떨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코치와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내 침묵에 빠졌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피로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한 팀, 컨디션 난조로 불안해하는 코치진. 동계올림픽처럼 추운 환경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은 달랐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었고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선수도 있었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어깨, 안정된 호흡, 차분한 눈빛. 처음에는 멘탈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심리 관리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상, 이완요법, 긍정학원 같은 프로그램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오래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의 얼굴은 몸 상태를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몸이 지쳐 있으면 표정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컨디션이 나쁘면 눈빛이 흐려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피로가 빨리 쌓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팀, 뭔가 특별한 거 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훈련을 잘 시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훈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요. 뭐가 다르지? 이 질문 하나가 이 기사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그것은 시설도, 장비도, 기술도 아닙니다. 밥입니다. 이것은 20년간 올림픽 현장을 다니며 배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 기록 경신 뉴스 뒤에 항상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사실, 시간이 밀리고, 이동이 길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이 식사입니다. 경기 일정이 우선이고, 훈련 스케줄이 우선이고, 컨디션 회복이 우선이다 보니 밥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 문제를 처음 목격했습니다. 한 유럽 선수가 경기 직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선수촌 식당까지 왕복 4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몸을 풀거나 쉬는 게 낫다는 거였습니다. 밀라노에서도 그 장면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트레이를 들고 3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겨우 받은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꺼버린 파스타가 접시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딱딱해진 피자, 미지근한 수프, 차가운 샌드위치. 선수들은 그걸 받아들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남은 음식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샐러드로 끼니를 때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체중 관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차가운 음식이라도 빨리 먹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훈련하고 돌아온 몸에 차가운 샐러드라니. 한 캐나다 선수가 말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시간이 없어요. 먹어도 힘이 안 나고요. 한 북유럽 선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경기보다 더 피곤한 건 매일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말이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거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아무리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아무리 정예 병력을 훈련시켜도 보급선이 끊기면 전쟁은 끝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한 이유는 적의 전투력이 아니라 보급의 붕괴였습니다.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에서 무릎 꿇은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가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올림픽 선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밥을 먹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를 견디지만 선수들은 그 하루로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공평하지 않은 것은 출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날 오후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고강도 훈련을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치진이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하나씩 다가가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막 조리한 것처럼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야외 훈련장에서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식당을 찾아 헤매거나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울 때 한국 선수들은 현장에서 갓 지은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선수단 코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는 흔쾌히 보여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도시락 뚜껑 아래에 숨겨진 발열 구조가 있었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층 사이에 특수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치가 설명했습니다. 물을 조금만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납니다. 10분이면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직접 만져봤습니다. 손에 닿는 온기가 진짜였습니다. 방금 밥솥에서 꺼낸 것처럼 뜨겁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도 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성이 보였습니다. 밥, 불고기, 나물, 된장찌개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양 균형도 맞춰져 있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화려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에서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 분산된 경기장, 예측 불가능한 일정. 이 모든 조건에서 언제든 따뜻한 식사를 보장한다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체육회 자료, 과거 올림픽 보도 자료, 선수단 지원 내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부터 해외 올림픽에서 자체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식재료에 대한 불신, 위생 문제, 선수들의 입맛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4년 파리. 모든 대회마다 한국은 자체 급식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18년입니다. 18년간 경험이 쌓일수록 시스템은 정교해졌습니다. 조리 시간, 배송 방법, 보온 기술, 영양 설계까지 모든 것이 대회를 거칠 때마다 개선됐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은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시제품. 엔진이 덜덜거리고 서스펜션이 흔들리고 핸들이 뻑뻑한 초기 모델. 하지만 한국은 그 차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엔진을 교체했고, 리우에서 서스펜션을 보강했고, 도쿄에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했고, 파리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2026년형 모델이 출시된 것입니다. 18년간 6번의 올림픽을 거치며 풀체인지된 최종 버전. 동계올림픽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한 결정이 바로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넓게 분산된 경기장, 예측 불가능한 이동시간, 혹독한 추위, 모든 변수를 계산한 결과가 이 한 끼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조사해봤습니다. 미국은 현지 케이터링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선수촌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일부 식재료를 공수했지만 조리는 현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까지 따뜻한 식사를 직접 배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선수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22억 원. 한국이 이번 밀라노 올림픽 선수단 급식에 투입한 금액입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급식에 22억 원이라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한 지원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3개 지역에 3개의 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밀라노 시내, 코르티나 담페초, 발텔리나. 경기장이 분산된 만큼 급식 거점도 분산 배치한 것입니다. 각 센터마다 전문 조리 인력 1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만 해도 컨테이너 3대 분량이었습니다. 쌀, 김치, 고추장, 된장부터 냉동 불고기, 각종 반찬 재료까지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혹은 구할 수 있어도 맛이 다른 것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한국체육회 관계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선수들이 낯선 환경에서 싸워야 하는 상대는 경쟁자만이 아닙니다. 날씨, 음식, 시차, 스트레스까지 모든 게 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음식뿐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기장 날씨는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 선수의 기량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가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떤 상태로 경기에 나가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선수 일정에 맞춘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아침은 선수촌에서, 점심이나 저녁은 훈련장 근처에서, 메뉴는 영양사가 직접 짰습니다.
경기 전날과 경기 당일 회복기 식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탄수화물 비중을 높여야 할 때,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할 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필요할 때 모든 상황에 맞는 메뉴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뷔페입니다. 메뉴가 100가지쯤 깔려 있지만 누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자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스시도 있지만 경기 3시간 전에 무엇을 넣어야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까지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미슐랭 프라이빗 다이닝에 가깝습니다. 손님 선수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당일 일정을 확인하고 경기 특성에 맞춰 칼로리와 영양소 비율을 조절한 맞춤 코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하 15도 야외 훈련장까지 배달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시설 유지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대회 기간 3주면 22억 원이 나오는 계산. 비싸다고요? 계산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한 명의 올림픽 선수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유소년기부터 국가대표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훈련, 코칭비, 장비비, 해외 전지훈련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이 한 선수에게 투입됩니다. 그 수십억 원짜리 투자가 올림픽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순간 밥 한 끼를 아껴서 컨디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이 물거품이 됩니다. 22억 원은 보험료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선수에게 투자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키는 보험. 그렇게 보면 22억은 과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이탈리아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노력은 분명했습니다. 개막식은 화려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 광장에서 펼쳐진 레이저쇼, 오페라 가수들의 아리아,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불꽃놀이,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유럽 특유의 우아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수촌 입구의 대리석 조각상, 경기장을 오가는 클래식 음악, 정성스럽게 꾸민 환영 현수막들. 하지만 준비의 중심은 보여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이틀 뒤 스키점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선수 대기실, 난방이 고장났다는 제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임시 전기 히터가 몇 대 놓여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고쳐지나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품을 주문했는데 내일 도착할 겁니다. 내일이라니. 오늘 경기인데 셔틀버스도 문제였습니다. 배차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왔다가 40분을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추운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식당 운영 시간도 엉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돌아오면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매점에서 과자나 음료수로 저녁을 때워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준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코치진이 다음 날 일정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하게 적힌 스케줄. 05시 30분 기상 및 컨디션 체크. 06시 00분 아침 식사. 07시 00분 첫 번째 셔틀 출발. 이동 중 간식 배부. 08시 30분 훈련장 도착. 준비 운동 30분. 10시 00분 훈련 시작.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이동 시간, 휴식 시간까지 모든 것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대마다 담당자가 배정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조정 중이었고 한국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동안 한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반응했고 한국은 설계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리사들입니다. 선수들이 눈을 뜨기 전
그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경기에 나갈 선수는 누구인지, 컨디션은 어떤지, 메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밥이 늦으면 경기가 늦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건물.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냉장고, 산업용조리 기구, 위생시설까지 갖춰진 전문 주방. 조리사들은 새벽 5시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날 경기에 나갈 선수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메뉴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7시에는 첫 번째 배송이 나갔습니다. 한 조리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열흘 됐는데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선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피로가 풀려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밥 좋았다고 말해주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이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메달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전장은 빙판이 아니라 주방이고 그들의 기록은 초 단위가 아니라 칼로리 단위이며 그들의 금메달은 선수의 한마디 밥 좋았어요입니다. 전쟁에서 최전선의 병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후방의 보급병이 탄약과 식량을 끊임없이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한국급식팀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보급부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멈추면 전선이 무너지는 존재. 한 끼의 차이가 만든 표정의 차이. 대회 사흘째 되는 날, 그 차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난 뒤 각국 선수들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선수는 코치와 언성을 높였고 어떤 선수는 동료에게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프랑스 선수는 장비를 집어던졌습니다. 훈련 중 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실수였지만 그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코치가 다독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배가 고팠을 겁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강도 훈련을 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국 선수들도 훈련했습니다. 강도도 비슷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넘어지면 웃으며 일어났고 실수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한 쇼트트랙 선수가 코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코치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을 관찰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식당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자판기에서 에너지바를 꺼냈습니다. 그걸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 생선구이, 나물, 된장찌개까지 완벽한 한 끼. 그는 천천히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후 훈련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일찍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 선수는 오히려 오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움직임이 정확해졌고 속도도 붙었습니다. 코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끼의 차이였습니다. 에너지바 하나 위스 따뜻한 도시락 한 끼, 400칼로리짜리 설탕 덩어리 위즈 영양사가 설계한 700칼로리의 균형 잡힌 식사. 이 차이가 오후 훈련의 집중력을 갈랐고 집중력의 차이가 경기 당일의 퍼포먼스를 갈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환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긴 이동 시간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과는 기록표보다 먼저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안정된 눈빛, 불필요한 긴장이 없는 어깨, 훈련 뒤에도 유지되는 집중력, 동료와 나누는 여유로운 대화, 코치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차분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컨디션에서 나왔습니다. 컨디션은 관리에서 나왔고 관리는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이걸 안 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예산은 한국의 몇 배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도 재정적으로 한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발열 도시락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군용 전투 식량에서 이미 쓰이던 기술입니다. 차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올림픽 지원을 장비와 코칭의 관점에서 봅니다. 최신 스키, 최고급 스케이트, 세계적인 코치, 눈에 보이는 것,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식사는 선수촌 식당이 있으니까 알아서 먹겠지. 이것이 보편적인 접근법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지원을 생활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선수가 하루 24시간 중 경기하는 시간은 길어야 몇 분입니다. 나머지 23시간 50분. 이 시간의 질이 그 몇 분의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는 것을 한국은 18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사고방식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것.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탈리아가 나중에 고치면 되지였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고칠 일이 없게 만들자였습니다. 대회 일주일째 한국 선수단 급식 시스템 총괄 책임자와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은 현지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메달은 선수들이 따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책임지는 거죠. 이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메달은 선수가 따지만 환경은 국가가 만드는 것. 기록은 개인의 노력이지만 조건은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 마지막 날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쇼트트랙 결승전. 한국 선수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아니라 집중이 보였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코너마다 정확한 라인을 탔고 마지막 직선에서 폭발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금메달. 시상대에 오른 그의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메달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년간의 훈련, 코치의 헌신, 가족의 응원,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매일 아침 따뜻하게 제공된 밥이었고, 훈련 뒤 현장에서 받은 도시락이었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유지된 체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칼로리를 계산한 조리사의 손끝이었고,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식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한 체육회의 결단이었고, 분단위 스케줄을 짜넣은 A사 용지 위의 숫자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선수에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 도시락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한 팀은 장비로 드러나고 준비된 나라는 밥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밀라노에서 대한민국이 증명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18년간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진화해야 합니다. 2028년 LA 하계올림픽은 또 다른 변수를 던질 것입니다. 한여름 캘리포니아의 폭염, 분산된 경기장, 시차 문제, 밀라노에서 완성한 동계올림픽용 모델을 하계올림픽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발열 도시락 대신 냉장 보관 기술이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목격한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2024년 파리에서 코리아하우스 모델을 분석해 팀제 펜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급식 시스템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계속 앞서려면 매번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매번 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18년의 경험 위에 안주하는 순간 추격자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올림픽 선수 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세계 표준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탈리아를 비판하러 온 기자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돌아갑니다.
올림픽의 진짜 승부는 개막식이 아니라 선수촌에서, 경기장이 아니라 식탁에서, 기록이 아니라 컨디션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밀라노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2026년 겨울. 가장 따뜻했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결국 금메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에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최신 장비입니까? 세계적 코치입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따뜻하게 차려진 밥 한 끼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22억 원의 밥. 그 온기가 만든 금메달의 기록이었습니다.